나는 성품이 재산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성품이 사람의 무게다. 플라타르코스는 인간을 연구한 철학자였다. 그는 전쟁의 역사나 위대한 영웅의 업적보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흔들림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거대한 업적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선택이었다. 세상은 큰 일을 한 사람을 영웅이라 부른다. 그러나 플라타르코스는 생각이 달랐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큰 일은 운명이 만들고 작은 일은 사람이 만든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화려한 무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선택 속에서 형성된다. 플라타르코스는 작은 말을 고를 때의 태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약자를 대하는 시선과 말투에 그 사람의 본질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기록 속 영웅들의 삶을 깊이 연구하며 이 진실을 발견했다. 많은 영웅들은 전투에서는 용감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관계와 운명을 망치기도 했다. 반대로 역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사소한 자리에서 보여준 정직함, 절제, 배려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 주변의 삶까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했다. 플라타르코스에게 위대함은 거대한 영웅의 칼날 끝에 있지 않았다. 위대함은 하루에 반복되는 작은 행동의 결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선택을 중시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지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지, 듣기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지, 상대가 자신보다 약할 때 태도가 바뀌지 않는지, 이런 기준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인격이 되고 내일의 인격이 미래의 운명을 만든다. 플라타르코스는 이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영웅의 일생을 하나하나 해부하듯 살펴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위대한 길로 나아간 사람들은 평소에 작은 선택을 절제하며 쌓아 올렸다는 사실을, 작은 욕심을 억누르고 작은 화를 다스리고 작은 말 한마디를 신중히 고르는 그 태도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첫걸음이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너를 빛나게 하는 것은 큰 선택이 아니다. 너를 무너뜨리는 것도 큰 선택이 아니다. 너를 움직이는 것은 항상 작은 선택이다. 그 작은 선택들이 사람의 인격을 다져주고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마침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조급함이 밀려올 때,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작은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마음이 느슨해질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스스로를 완성한다. 플라타르코스는 삶을 깊이 바라본 사람으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작은 선택을 지켜라. 그 선택이 너의 운명을 지킬 것이다. 플라타르코스가 영웅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가장 자주 발견한 장면은 분노가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그는 수많은 장군, 왕, 정치가, 사상가들의 삶을 살펴보며 그들이 패배하거나 몰락할 때 대부분의 이유가 전쟁의 결과나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플라타르코스에게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분노는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고 판단을 흐리고 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야말로 영웅의 첫 조건이라고 보았다. 그 능력의 핵심에는 항상 분노의 절제가 있었다. 1. 분노는 가장 빠른 파괴의 도구다. 플라타르코스는 분노를 눈앞의 불에 비유했다. 작게 보이지만 한순간에 주변을 태우고 심지어 불을 붙인 사람까지 삼키는 위험한 불꽃이었다. 분노는 언제나 즉각적인 만족을 준다. 화가 치밀 때 말 한마디 내뱉는 순간 사람은 잠시 시원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찾아온다. 플라타르코스는 역사를 통해 이를 수없이 목격했다. 사소한 오해로 관계를 깨뜨린 영웅, 분노를 참지 못해 동료를 배척한 장군, 화가 난 순간의 결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뒤틀어버린 왕. 그들의 몰락은 외적이 만든 비극이 아니라 분노가 만들어낸 스스로의 함정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모든 덕도 무너진다. 이 분노는 상처받은 마음에서 태어난다. 플라타르코스는 분노의 근원을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보지 않았다. 그는 분노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깊이 탐구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분노는 대개 상처받은 마음에서 태어난다. 오해받았다는 억울함, 무시당했다는 느낌, 예상이 틀렸다는 실망, 인정받지 못했다는 아쉬움,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마음의 반응. 이런 감정들이 뒤섞이며 분노로 변한다. 즉, 분노는 나의 외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취약함에서 자라난 감정이었다. 플라타르코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분노가 치밀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한다.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 때문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상대의 행동보다 내 마음의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가 절반 이상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전해진다. 3. 분노는 판단을 흐리고 흐려진 판단은 운명을 바꾼다. 분노의 가장 큰 위험은 사람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평소에는 냉정한 사람도 화가 나는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평생 지켜온 기준조차 무너뜨린다. 플라타르코스는 역사 속 인물들에게서 이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는 기록했다. 분노가 이성을 이기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니다. 분노는 눈앞의 상황만을 크게 확대해 보이게 하고 상대의 모든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들며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확신은 대부분 착각이었다. 그 착각을 기반으로 내린 결정은 관계, 일, 명예, 목표 등 삶의 중요한 부분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플라타르코스는 분노가 치밀 때 바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분노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미 승리한다. 4.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1.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플라타르코스는 분노를 제어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는 것을 들었다. 말을 내뱉기 전 3초만 멈춰도 분노의 파도는 절반 이상 잦아든다. 3초의 정적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이 다시 자리를 잡는 시간을 제공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전해진다. 분노는 빠른데 지혜는 느리다. 지혜가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잠시 멈추는 그 시간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5.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이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는 것. 플라타르코스는 분노를 없애기보다 분노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일이 나를 파괴할 만큼 중요한가? 이 감정은 내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감정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플라타르코스는 화가 난 나를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자주 썼다. 그는 이렇게 상상하곤 했다. 지금 화가 난 나를 멀리서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다면 그는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을까? 이 질문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6.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3.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 플라타르코스는 깨달았다. 분노는 마음속 공간이 좁을수록 더 쉽게 발생한다. 마음속에 걱정, 피로, 비교, 불안이 쌓여 있을 때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한다. 반대로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같은 말이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일상의 루틴에서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간을 크게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산책을 하거나 잠시 책을 덮고 눈을 감아 사유하는 시간을 두었다. 그 시간은 감정을 비우는 시간이었고 비워진 마음은 분노가 들어올 자리가 줄어들었다. 그는 말했다는 듯 이렇게 속삭인다. 마음의 공간을 넓혀라. 그러면 분노가 머물 자리가 없다. 7.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고 결국 자신을 지킨다. 분노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오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신뢰를 잃는 데는 길게는 몇 년이 걸리지만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다. 플라타르코스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이긴 사람은 관계를 이긴 사람이고 관계를 이긴 사람은 결국 삶 전체를 이긴 사람이라고 보았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고 타인을 상처 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쌓여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쌓여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8. 분노를 이긴 사람에게 찾아오는 평화. 플라타르코스는 분노를 통제하는 것을 단순한 도덕적 의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았다. 분노를 참으면 억울할까? 그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분노를 이기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분노를 내면 순간의 시원함은 있지만 그 뒤에는 깊은 후회가 남는다. 하지만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승리를 얻는다. 자기를 이긴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다. 플라타르코스의 철학을 오늘에 대입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분노를 이기면 인생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전을 쓰며 수많은 지도자들의 삶을 비교했다. 그는 영웅들을 단순히 칭송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행동과 선택들을 통해 리더십의 본질을 찾으려 했다. 그가 발견한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다. 사람을 진정으로 이끄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품격이다. 권력은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겁주어 따르게 할 수 있지만 품격은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오게 만든다. 권력은 잠시 유지되지만 품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 권력은 외부에서 주어지지만 품격은 내면에서 길러진다. 플라타르코스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리더가 갖춰야 할 요소들을 역사 속 인물들의 삶에서 찾아내기 시작했다. 1. 품격은 일관성에서 시작된다. 플라타르코스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했다. 그는 진짜 리더는 사람들 앞에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은 결국 존경을 잃는다. 반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준다. 그 신뢰는 시간과 함께 단단해지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리더십이 세워진다. 플라타르코스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화려한 업적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여준 일관성을 오늘날까지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았다. 일관성은 말보다 강하고 일관성은 명령보다 깊다. 일관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따른다. 2. 품격은 배려에서 드러난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배려를 꼽았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약한 이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배려란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돕는 행위가 아니었다. 배려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능력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듯하다. 힘이 다른 사람을 움직인다면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플라타르코스는 한 지도자가 병사들과 함께 식사할 때 자신의 목 중 가장 좋은 부분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병사들과 같은 옷을 입으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높게 평가했다. 이런 지도자는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이끌었다. 사람은 억압에는 잠시 굴복하지만 배려에는 오래 머문다. 3.
품격은 화를 다스리는 능력에서 완성된다. 플라타르코스에게 리더의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었다. 특히 분노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했다. 지도자가 화를 참지 못하면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도 크게 죄처럼 보이게 되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반대로 감정을 통제하는 지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먼저 탓하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다. 그는 화를 통해 문제를 키우는 대신 침착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플라타르코스는 감정을 다스리는 리더만이 진짜로 조직과 사람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4. 품격은 듣는 태도에서 깊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플라타르코스는 잘 듣는 지도자야말로 진짜 리더라고 여겼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듣는 리더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리더이다. 플라타르코스는 역사 속 인물들을 분석하면서 군사를 1000명 움직이는 장군보다 사람 한 명의 마음을 듣는 지도자가 훨씬 영향력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마음을 얻은 사람은 상대의 곁에 오래 머물기 때문이다. 5. 품격은 욕심을 절제하는 힘에서 빛난다. 플라타르코스가 높이 평가한 사람들은 언제나 절제라는 단어를 품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보았다. 욕심이 커지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판단이 흔들린다. 특히 지도자에게 욕심은 치명적이었다. 욕심이 많으면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욕심이 많으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잃었다. 하지만 욕심을 절제하는 지도자는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았고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으며 항상 상황의 전체를 보려고 했다. 그 절제가 그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고요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6. 품격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행동에 담겨 있다. 플라타르코스가 기록한 영웅들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누구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는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 어떤 기준을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공정함을 잃지 않는 사람, 정직을 무기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먼저 단단해진 사람이다. 그들은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았다. 7. 품격은 결국 사람을 남긴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의 인생을 분석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얻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업적보다 사람을 남긴다. 어떤 영웅은 전쟁을 이겼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잃었다. 어떤 영웅은 큰 업적을 세웠지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반면 어떤 지도자는 눈에 띄는 업적이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들이 남긴 것은 전쟁의 승리나 건축물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의 품격이었다. 품격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입에서 마음으로 옮겨가며 세대를 넘어 영원히 남는다. 이것이 플라타르코스가 본 진짜 영웅의 모습이었다. 8. 오늘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있는가? 오늘의 우리는 리더라는 단어를 거창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플라타르코스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리더라고 보았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혹은 혼자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이끌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이끌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주변에 남기고 있는가? 플라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권위나 명령이 아니라 품격이다. 그 품격은
오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플라타르코스가 위대한 인물들을 비교하며 관찰하던 중 가장 깊이 파고들었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영웅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도 화려한 업적도 강력한 권력도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짜 영웅을 만드는 것은 고난 앞에서의 태도였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자신을 빛내는 기회로 삼는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의 삶에서 이 차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1. 고난은 사람의 진짜 구조를 드러낸다. 평온한 시기에는 누구나 강해 보인다. 삶이 순조로울 때는 인내도 쉽게 보이고 겸손도 자연스럽게 보이고 품격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는 순간 사람의 진짜 구조, 즉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토대가 드러난다.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위대한 업적 이전에 고난 앞에서의 태도가 남들과 달랐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비난으로 돌리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고난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다. 플라타르코스는 이를 자주 강조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고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라. 2. 고난은 자기 기만을 벗겨낸다. 사람은 평소 자신을 평가할 때 늘 좋은 모습만 떠올리려고 한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인내심이 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평가는 고난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난은 사람이 감추고 있던 약점과 공포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 플라타르코스는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고난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해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고난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고난에 맞서는 태도는 의지에서 나온다. 플라타르코스가 연구한 영웅들 대부분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 산은 높고 거칠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지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자 한 가치에 대한 충성심이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위해 그들이 붙든 가치가 고난 앞에서도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의지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었고 그 의지가 굳을수록 사람은 진짜 영웅이 되어갔다. 4. 고난을 견디는 힘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급함이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든가? 이 조급함은 고난을 더 크게 만들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반대로 영웅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가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고난이 왔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이 지나가는 시간을 견디는 힘을 길렀다. 5. 고난을 넘는 사람은 자기 연민을 경계한다. 고난 속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감정들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를 가둔다. 플라타르코스는 역사 속 많은 인물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반면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보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집중했다. 그들은 고난을 탓하기보다 고난을 넘기 위해 움직였고 이 작은 움직임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6. 고난은 마음의 깊이를 만든다. 플라타르코스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눈빛이 특별히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깊이는 고통을 견뎌냈다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깨달음에서 나왔다. 고난을 겪은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쉽게 무시하지 않는다.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점이었다. 플라타르코스는 이 따뜻함을 영웅의 진짜 미덕이라 여겼다. 7. 고난을 넘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길. 고난은 사람을 막는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난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문이기도 하다. 플라타르코스는 수많은 인물들의 전기를 쓰며 이 사실을 확신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한 리더가 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고난을 계기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삶에서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린다. 그 길은 견딘 자만이 볼 수 있는 길이다. 8. 오늘의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가? 플라타르코스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고난이 왔을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의 태도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 무너질 것인가? 버틸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플라타르코스는 영웅들의 삶에서 이 진실을 보았다. 고난은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태도가 영웅을 만든다. 그리고 이 태도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들의 삶을 기록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진짜로 위대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건축물을 세우거나 정책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강점, 자신의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 자신이 흔들리는 지점, 자신을 멈추게 하는 두려움까지. 그는 이를 자기 지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자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삶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세상을 이끌 수는 없다. 1. 자기 지식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자신의 장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플라타르코스가 말한 자기 지식은 가장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이었다. 플라타르코스가 연구한 영웅들 가운데 스스로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그 약점 때문에 몰락했다. 어떤 이는 화를 다스리지 못했고, 어떤 이는 질투를 이기지 못했으며, 어떤 이는 조급함에 사로잡혔다. 어떤 이는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다. 이 약점들은 평소에는 잘 숨겨져 있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약점이 자신을 삼키지 않도록 준비했고 준비된 마음은 어떤 위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자기 지식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2. 자기 지식은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다. 플라타르코스는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반복되는지를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확인했다. 사람은 화날 때 비슷한 실수를 하고 두려울 때 비슷한 변명을 하며 기쁠 때 비슷한 방심을 한다. 그는 이러한 반복되는 감정의 흐름을 감정의 패턴이라고 보았다. 자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대비했다.
예를 들어 말이 길어지면 실수가 잦아진다는 사람은 말을 줄였고, 지적을 받으면 감정이 격해지는 사람은 스스로를 잠시 멈추게 했으며, 경쟁에서 질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플라타르코스는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지식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감정이 선택을 흔들 때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감정을 모르면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을 알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3. 자기 지식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용기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쉽게 거짓말을 한다.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나 이러한 자기 기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속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 플라타르코스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인물들을 높이 평가했다. 나는 지금 이 선택을 왜 하려 하는가? 이 행동은 진짜 나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가 아니면 선택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은 진짜로 성장했다. 큰 성취는 타인을 속여도 만들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때 시작된다. 4. 자기 지식은 과거의 나와 대화하는 시간에서 깊어진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들의 삶을 기록한 이유가 그들의 전쟁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이 과거의 선택을 돌아볼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의 패턴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실패하고 어떤 상황에서 성장하며 어떤 순간에 흔들리는지를 알게 되면 미래의 선택은 훨씬 더 정확해진다. 자기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과거를 성찰의 재료로 삼는다. 그 성찰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실수를 줄이게 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한다. 5. 자기 지식은 자기 감시가 아니라 자기 이해다. 자기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을 억지로 교정하려 하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은 오히려 더 큰 약점을 만든다. 플라타르코스는 자기 지식이란 자신을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며, 그 따뜻함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스며든다. 자기 지식은 사람을 더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6. 자기 지식은 겸손을 낳는다. 플라타르코스는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겸손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들은 자신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겸손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새로운 배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겸손은 자기 지식이 깊어진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이었다. 7. 자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대부분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칭찬을 받으면 들뜨고 비난을 받으면 주저앉는다. 그러나 플라타르코스가 본 영웅들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뒤쫓지 않았다. 그들은 시대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은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는지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자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냈다.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은 누가 무엇을 말하든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 8. 자기 지식은 결국 삶을 이끄는 방향을 만든다. 플라타르코스는
자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능숙하게 이끈다고 보았다. 그는 바람 부는 곳으로 흔들리는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갔다. 자기 지식은 삶의 나침반과 같았다. 선택의 순간에 길을 제시해주고 갈등의 순간에 기준을 세워주며 고난의 순간에 흔들림을 잡아주었다.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는다. 플라타르코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배웠고 그 배움이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지를 유심히 살폈다. 그는 배움을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 배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태도, 마음이 움직이는 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말이나 업적보다 그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배움을 실천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려 한다. 책을 읽고 경험을 쌓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다. 그러나 플라타르코스는 모든 배움이 진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식만 늘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 배움은 아직 살아있는 배움이 아니었다. 그는 영웅들의 삶을 통해 배움을 네 가지 모습으로 나눠보았다. 아는 데서 멈추는 배움,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배움, 실천까지 나아가는 배움, 그리고 마침내 삶을 변화시키는 배움. 그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인간들을 진정한 의미의 현자라 불렀다. 배움을 삶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였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뭔가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들 중에서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신이 가진 힘과 위치 때문에 더욱 배움에서 멀어졌다고 기록했다. 반대로 권력과 명예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더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끝없이 배움을 구했다. 그들에게 높아진 위치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자리표가 아니라 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의 자리였다. 배움을 깊게 만드는 두 번째 조건은 의심할 용기였다. 그는 의심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아는 것, 믿어왔던 것, 익숙한 생각을 의심하는 사람이 배움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보았다. 익숙한 생각에 안주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배움은 오래된 습관의 틀을 깨트리는 일이며 오래된 틀을 깨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견딜 용기가 필요했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들이 큰 변화를 맞이할 때 대부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먼저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배움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더 나은 답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 과정이었다. 배움을 진짜로 성장으로 옮기게 하는 요소는 실천의 반복이었다. 그는 배움이 생각에서 끝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 인물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쉽게 잊히고 마음으로만 감탄한 깨달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 배움이 몸에 남고 삶에 스며든다. 그래서 플라타르코스는 실천하지 않는 배움을 가장 경계했다. 실천 없는 배움은 오히려 교만을 키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더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실천을 통해 몸으로 증명한 배움만이 사람을 단단하게 한다고 믿었다. 배움이 삶을 바꾸는 마지막 단계는 습관이었다. 그는 습관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큰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이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금세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작고 사소한 배움을 꾸준히 반복하면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격의 기둥을 만든다. 영웅들은 거대한 일을 통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들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다듬어 결국 위대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었다. 습관은 조용하지만 강력했고 느리지만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플라타르코스는 배움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수없이 목격했다. 배움을 거부한 사람은 권력을 잃었고
배움을 멈춘 사람은 명예를 잃었으며 배움을 얕본 사람은 주변의 신뢰를 잃었다. 반대로 배움을 지속한 사람은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었고 배움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얻었으며 배움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배움을 통해 만들어낸 마음의 품격 때문에 그들을 따랐다. 그는 배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떤 실패를 겪어도, 어떤 나이를 살아도, 어떤 환경에 놓여도 배움을 선택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배움은 과거를 지우는 힘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힘이다. 배움은 상처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고 다루게 해주는 힘이다. 배움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씩 이끌어주는 힘이다. 플라타르코스는 배움을 내면의 빛에 비유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마음속의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다. 배움은 바로 그 빛을 지키는 일이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인간의 감정은 흔들리며 삶은 언제든 방향을 잃을 수 있지만 배움이 있는 사람은 다시 중심을 잡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다. 배움은 삶을 밝히는 일이다. 배움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기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그리고 배움을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아져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배우고 있는가? 더 많은 지식을 원하는가? 아니면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플라타르코스는 우리에게 묻는다. 배움을 삶으로 옮기려는 사람만이 진짜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들의 삶을 기록하며 그들이 보여준 힘과 용기보다 더 깊은 층위의 무언가에 주목했다. 전장에서의 승리나 대중 앞에서의 당당함이 그들의 진짜 용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외적 성취보다 그들이 마음속에서 벌이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전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결국 진정한 영웅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흔히 용기라고 부르는 것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어떤 용기는 분노에서 나오고 어떤 용기는 자존심에서 나오며 또 어떤 용기는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과장된 행동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용기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플라타르코스는 진짜 용기는 조용하고 겸손하며 꾸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는 박수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빛을 발했다. 그에게 용기란 외적인 위험을 향해 돌진하는 힘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질까 하는 두려움, 스스로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이런 두려움들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지만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힘은 더 강했다. 외부의 적은 보이기라도 하지만 마음속의 두려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 플라타르코스는 어떤 영웅이든 마음속 전장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외부 전장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선택을 면밀히 관찰했다. 두려움에 흔들린 순간 그들의 판단은 달라졌고 그 판단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었다. 플라타르코스는 이러한 과정을 수없이 발견했다. 마음속 두려움을 넘지 못해 큰 기회를 포기한 사람,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하다가 관계를 망친 사람,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해 자신을 잃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면의 전장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전장을 이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플라타르코스는 그 차이를 찾기 위해 영웅들의 삶을 여러 시대에 걸쳐 비교했다. 그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직함이었다. 정직함은 타인을 향한 도덕적 태도이기도 하지만 플라타르코스가 말한 정직함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태도를 의미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감정이 흔들리는 지점을 직시하는 것,
스스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였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큰 성찰을 해도 변할 수 없었다. 마음속 두려움을 다른 감정으로 포장하거나 감정을 모른 척하거나 약점을 감추려 하면 내면의 전장은 더 복잡해지고 결국 자신이 스스로 만든 혼란에 무너졌다. 반대로 마음속 두려움을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바라본 사람은 이미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어떻게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 이해가 마음속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였다. 플라타르코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다. 내면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정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모른 척하면 감정은 더 강하게 되돌아온다. 하지만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감정은 더 이상 인간을 압도하지 못한다. 그는 영웅들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두려웠고 때로는 흔들렸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감정들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기준을 놓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용기였다. 마음속 전장을 이기는 또 다른 비결은 인내였다.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힘이 아니었다. 플라타르코스에게 인내는 생각을 다듬는 시간, 감정이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시간,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었다. 내면의 전장은 빠르게 싸워야 승리하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전장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인내가 없는 사람은 감정이 폭발한 순간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은 대부분 후회를 남겼다. 플라타르코스는 인내가 감정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마음속 전장을 이기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기 연민은 마음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스스로를 위해 울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었다. 내면의 전장을 이기려면 자기 연민 대신 자기 이해가 필요했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감정의 근원을 찾는 과정이 사람을 강하게 했다. 플라타르코스는 결국 내면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했다. 마음속 전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외부의 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에서 들리는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이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외부의 전장은 크고 화려하지만 진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마음속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 전장을 이기는 사람들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플라타르코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진짜 용기는 칼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용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혼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 의해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속 전장을 다스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상황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플라타르코스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인다. 마음속 전장에서 승리한 사람은 삶의 어떤 전장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다. 플라타르코스는 평생 동안 수많은 영웅들의 삶을 기록했다. 그는 그들의 업적을 정확히 적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깊이 이해하기 위해 기록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사람을 진짜로 남게 하는 것은 업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결을 가진 존재였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은 업적을 기억하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업적보다 훨씬 느리고 조용하게 흐른다. 플라타르코스가 남긴 기록 속에서도 위대한 왕이나 장군의 이름보다 비바람 속에서도 원칙을 지킨 사람, 작은 이익을 위해 품격을 잃지 않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굳게 지킨 사람이 더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람의 마음을 기록하려 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를 남기고자 한다. 어떤 이는 명예를 남기려고 하고, 어떤 이는 업적을 남기려고 하며, 또 어떤 이는 부를 남기려고 한다. 하지만 플라타르코스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모두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세세하게 적었다. 무수한 영웅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한 것은 그들의 명성이나 지위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마음의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했다. 그는 한 지도자의 말보다 표정을 더 유심히 보았고 명령보다 행동을 깊이 해석했으며 나타난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게 한 내면의 이유를 기록했다. 그가 그렇게까지 마음의 결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단순했다. 마음의 결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결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며 세대를 넘어 전달되었다. 플라타르코스는 기록 속 영웅들이 보여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거대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했다. 삶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질투의 폭풍이 몰아쳐도, 권력의 유혹이 앞에 있어도 그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중심은 단단함이 아니라 흔들리며 세워진 것이었다. 그들은 흔들렸고 고민했고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중심을 되찾았다. 이 반복이 그들의 마음의 결을 만들었고 그 결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 플라타르코스는 이런 삶을 품격의 삶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품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 품격은 거창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품격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고 부족함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는 또한 깨달았다. 사람을 진짜로 남게 하는 힘은 업적이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은 권력이나 명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힘이다. 어떤 이는 한 번의 친절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씨앗을 남기고 어떤 이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준을 남기고 어떤 이는 자신의 고난을 견디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남긴다. 이러한 영향력은 큰 소리로 퍼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 남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영향력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플라타르코스는 영웅들의 삶을 살피며 이런 거대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이 남기는 진짜 유산은 건물이나 칭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방식,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 그 사람이 지킨 마음의 결이었다. 그는 이 깨달음을 조용히 정리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내가 오늘 하는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 큰 흔적이 될 수 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힐 수 있다. 내가 선택한 품격이 누군가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의 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는 나중에 세상이 잊어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있다. 플라타르코스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사람은 업적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의 결로 남는다. 오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결로 남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플라타르코스가 말한 영웅의 삶에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속삭인다.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이다. 그 품격을 지키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